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3% 정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일단 좀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3%가 올랐다고 해서 되게 좋거나 그렇다기보다요.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자, 우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포스코 DX가 시세가 딱 나오니까 이런 기사가 바로 딱 붙어서 나왔어요. 포스코 DX 주가 달아오르나 외국인도 대량 매수로 군불을 떼고 있다, 그런 거고 오늘 10시 7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포스코 DX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원래부터 고개를 들고 있었죠. 자,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5% 올라서 5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지금도 57,600원 비슷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급등 이후에 횡보장에서 벗어나 꿈틀거리고 있다. 개소리 하는 거죠. 그쵸? 외국인은 20거래일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다. 원래부터 매수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8조 7천억입니다. 자, 비싸죠? 비쌉니다. 뭐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그쵸? 실적에 비해서 비싼 건 맞지만 주가는 원래 비싼 놈이 더 갑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1분기에 299억이니까 300억이라고 치고 340억이니까 350억이라고 치고 그럼 650억이죠. 320억이니까 그냥 300억이라고 칠게요. 950억. 그쵸? 4분기 실적이 대략 한 300억 정도라고 쳤을 때 1200억, 300억 정도의 실적이 올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2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온 건가요? 곱하기 2. 100% 성장이 나왔죠.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100% 성장이 나왔다고 한들 계산하기 쉽게 시총 8조 그리고 여기 실적, 그쵸? 1000억 이렇게 잡았을 때 PER이 몇 배입니까? 80배죠. 그쵸? 이게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PER이 몇 배냐? 그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실적이 1조가 될 건데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맞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근데 답을 딱 정해놓죠. 실적이 기대감이 있다. 근데 기대감이 있다고 한들 이번 분기에 뭐가 나와요? 실적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휘둘려서 내가 생각을 하면 포스코 DX는 괜찮아요. 올라갈 거니까. 근데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은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반영하는 데서 나오고 그 시작점이 신고가부터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돼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11월 28일 그쵸? 기사 나오고 바로 직후에 자, 2.5% 올라가니까 제가 뭐라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봐야 되는 종목이 포스코 DX다. 왜 안 빠질지 생각하면 답 나온다. 아니, 포스코 DX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3월 그리고 4월 달 그쵸? 크게 시세를 한번 냈고 한 달 동안에 대략 한 6,000원, 7,000원 정도에서 2만원 가까이까지 올렸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구간에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5일선 이격, 22평 이격, 62평 이격 이거는 내가 가격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고 주가의 시세로 이미 앞에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는 시작점에 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와, 비싸다 그게 아니라 그래, 지금 와가지고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지금 내가 매수해서 안 간다 이러면 올라갈 때 내가 안 털리겠냐고요. 그쵸?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만약에 지금 사서 올라가잖아요. 한 10% 수익 본단 말이에요. 그럼 10% 수익에 내가 그냥 이거를 진짜 보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세 초입에 잡자. 그게 신고가다. 그쵸? 하지만 포스코 DX는 이제 다시 신고가를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죠. 한 달 동안 1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 몰리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 그쵸? 5만 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이 금액 안에는 공매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막히면서 나오는 쇼커버링 물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쇼커버링 물량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 사고 있다고요. 위로. 그쵸? 매집 중이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떨어질 때 거래가 없으면 세력들이 개미 털고 매집하는 과정이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때 매집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집이 안 됩니다. 안 돼. 그쵸? 매집을 하고 있을 때는 밑에 받쳐놓고 매집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쵸?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냥 파는 거지 매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팔고 올리면서 털려 나오는 물량을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도 쇼커버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해칭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매수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갚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매수 수급이 몰린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앞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기업 측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신고가 매매라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제가 시초가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LS 전선 아시아, 자, 저는 딱 3가지에서 4가지 sek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보통 시장이 움직일 때 3가지에서 4가지 섹터를 돌려가면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환매가 이쪽 안에서만 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그쵸? 근데 자동차 부품 쪽이었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AI, 로봇, 이렇게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돌았죠. 그럼 앞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로봇 시세 나오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어마어마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간다는 건 기준치가 되는 게 포스코 DX입니다. 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그냥 정해진 미래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하는 거, 이거는 그냥 100% 확률로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 거, 요것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봇밖에 없다. 그리고 AI밖에 없다.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포스코 DX가 왜 7월 달에 다 빠졌었던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답이고,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안 올라갔을 때 준비를 해야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보면서 안전하게 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LS 전선은 아침에 딱 튀었어요. 딱 튀면서 한 10% 이상 나왔는데, 물론 고가에 못 팔지. 하지만 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DX 사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 사야 된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그치, 시세 끝난 거 아니다. 이놈도 매수 예정이다. 리노공업 반도체 쪽 계속해서 사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그쵸? 근데 몇 종목을 본다 그랬죠? 업종을. 반도체, AI 로봇, 그쵸? 제약, 게임 이런 쪽입니다. 순환매 계속 돌 거예요. 시장 지금 가격 부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가격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하루에 5%, 10%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가 모두 다 동일해요. 신고가 매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딱 1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긴 말 안 드릴게요. 딱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되는 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다. 자, 여기서 소통방에서 하는 내용 중에 어떤 원리로 매매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시면 되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건 당연히 돌파 구간입니다. 당연히 돌파 구간입니다. 자, 당연히 돌파 구간입니다. 그쵸? 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돌파 구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보유 전략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고요. 실시간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앞으로 반도체 쪽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미 저는 AD 테크놀로지 이틀 동안 15%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노공업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저께부터 봐야겠네요. 그렇죠? 리노공업 188,000원 3.7% 딱 떨어지니까 어제 못 사서 아쉬운 리노공업 어제 올랐거든요. 오늘 떨어지면 좋다. 매수 예정. 그렇죠? 리노공업 185,500원 지정가 매수한다. 조정 구간에 쓸어 담자.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신고가 매매 같이 하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가 종목이 더 간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이 부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신고가가 아닌 종목은 계속 바닥을 기어요.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그러면 신고가가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셔서 확인하고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